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중요한 지침을 준다.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한 정책적 지향이 있는가, 그리고 그 지향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가.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주체는 분명하게는 사람이다. 그리고 도시에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광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다. 지속가능 발전이 더 어려운가요? 스마트가 더 어려운가요? 저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느꼈겠지만 지속가능 발전이 중요한 가치야 이렇게 얘기하면 지속가능 발전 어렵고 복잡해. 근데 요즘 보니까요, 스마트가 뭐야? 똑똑한이잖아요.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똑똑한인데 너무 많이 쓰이는데 아무도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질문에 대한 즉답을 하자면 저는 특히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심플하게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중요한 지침을 준다.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럼 지속가능 발전 하려면 뭐 해야 돼? 유엔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대. 우리나라도 합의했대. 그렇죠? 공공이 갖는 힘이거든요. 그렇죠? 공공이 갖는 힘. 그래서 지방 정부는 공공의 한 축으로서 굉장히 이제 접근성이 용이한 거죠. 접근이. 그런데 이제 함정이 조금 있어요. 거기에. 제가 보기엔 유엔에서 만든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최고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요 정도는 다 합시다. 라고 제안한 목표인데 그것을 최상의 목표인 양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지역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담긴 목표와 지표는 국가의 지표예요. 이게 지방정부의 지표이거나 커뮤니티의 지표는 아니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보는 눈에 대한 토론을 저는 좀 일정 정도 같이 일하는 한 지역에서는 적어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지방정부와 지방정부를 둘러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우리 지역에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어느 만큼을 해석하고 이것을 우리 지역에 투영하도록 할 것인가. 유엔이 목표를 정했다고 그게 국가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그런 목표를 산출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도 너무나 많거든요. 실제로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지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와 지표를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지향점이 어디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지향을 가지고 초기에는 한 번 정도 국가 지표를 우리 지역에 얼마나 볼 수 있을까 한번 리뷰 정도는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보다 잘 알고 우리의 목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에서 인 거고,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런 지향점을 놓고 적어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깔면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지역 내에서의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유엔이 제안한 목표와 지표를 이제 국가가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똑같이 지역에서도 최대한 무엇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인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저는 지역은 그렇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유엔의 세팅은 국가의 세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와 지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르지는 않지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요 선을 좀 명확하게 긋고, 그러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같이 가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정치적 수준, 그렇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역량 정도가 그 정도를 15년간 같이 하자고 선정한 목표거든요. 그거 공공의 책임입니다. 공공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의 노력이 더 필요한 거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저도 이제 그런 똑같은 고민을 이제 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 그러니까 지방정부, 지역에서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행정은 어떤 가치를 놓고 정책의 우선,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지. 우리 지역에 있는 의회, 또 시민의 대표인데 우리 시민의 대표들은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 기준은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가 저는 그런 기준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의 개발 프로젝트가 있죠. 그 다음에 정책에 추진하는 방향을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 때 뭘로 하나요? 내 친한 사람들이 많은 걸로 하나요? 대상 그룹이 큰 걸로 하나요? 대상 그룹이 큰 걸로 치면은요,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파트에 사는 인구가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주거의 형태를 봤을 때 아파트에서 거주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형평성의 기준에서 보면은 아파트가 아닌 더 허름하고 그쵸? 안정적이지 않은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어떤 리더는, 어떤 지방정부의 공직자 그룹은, 어떤 지역사회의 시민사회 그룹은, 어떤 지역사회 의회의 그룹은 굉장히 사회적 책임감이나 이런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가치에 민감하고 해서 그런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갈등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판정하는 기준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 우리는 분쟁 그러면 법에서 찾잖아요. 법이 모든 걸 규정하고 있진 않거든요. 일종의 재량의 범위라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럴 때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거라고 얘기할 거냐. 저는 그런 준거로서의 가치, 그런 활용 가치가 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렇게 활용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베스트에 너무 집착하지 말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랑 교류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뜻을 분명히 지향이 분명하고 그 지향에 따른 행동 계획을 갖고 있는 도시와는 교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베스트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잘 겪어봐서 알잖아요. 누가 어떻게 설명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더 크게 보여져야 될 면과 덜 보여져야 될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 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한 정책적 지향이 있는가, 그리고 그 지향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가.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조금 모범적으로 목표와 지표 저는 모든 지방정부가 목표와 지표를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표와 지표를 하는 과정이 훌륭했던 지역들을 보면 최근에 화성시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지표를 채택을 했거든요. 화성시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화성시는 시민사회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타 도시 많은 곳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닙니다. 근데 지속협이 이제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지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영역의 다양한 주체 발굴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발굴을 전화해서 오세요 수준이 아니라 사무국에서 직접 소통하고 만나고 취지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런 시민사회만 조직한 게 아니라 행정도, 시에서도 좀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장님도 참여하도록 추천을 했고 행정에서도 참여하면서 쉽지 않은 과정인데 그 지난한 과정을 정말 아주 성실하게 잘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훌륭하다고 제가 보는 거는 그거를 해서 그걸 지속협이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본적인 목표와 지표를 선정하고 나서 거기에 세부 평가 지표와 이거 하는 작업은 시로 넘긴 거예요. 그 시민들과 함께 민간 협력으로 만들어낸 목표와 지표와 지향을 이 지역에 실현해야 될 책임 주체는 지방정부라는 거죠. 세부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협의 활동 방향은 거기 목표와 지표가 지향하는 그런 내용 중에
중요하게 파급력이 클 수 있는 것, 행정이 독단적으로 혼자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민간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서 그걸 실천 사업으로 시범하고 그것을 지역에 안착시키는 그런 두 트랙으로 가겠다. 그리고 또 한 트랙은 행정이 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교감하는. 저는 이제 그걸 선언한 게 올해의 과정이었고 내년까지를 지켜봐야 되는 게 있지만 저는 지향, 그 어떻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지역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향에 있어서는 대단히 조금 모범적인 틀을 좀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로 지방정부들하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방정부는 아닌 거죠. 민간인데 지방정부랑 일을 하는데 지방정부들이랑 하면 처음에는 뭔가 금방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일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즈음에 보니까 또 안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제 저의 고민의 지점은 이제 그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쯤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그쯤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보는 흔한 공직자들이 또 뜻이 없지 않아요. 국가에서도 뭘 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지방정부 내에서의 요청도 있지만 그리고 본인 공직자로서도 뭔가 기여하고 싶은 열정도 있어요. 근데 이 토대라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토대라는 게. 그래서 그 의욕이 있는 공직자가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으면 조금 낫고요. 권한만 있어도 조금 나아요. 근데 책임만 있는 공직자가 파트너일 경우에는 또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는 것을 하기도 어렵고 책임을 다하기에도 돌파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은 거죠. 에너지를 어디에서 만들어야 하는가가 이제 늘 숙제인 거죠. 아, 어떻게 해야 에너지를 좀 갖고 저 주체가 우리랑 같이 좀 교감하면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늘 숙제를 갖고 이제 일상적인 이제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눈으로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을 보면 아, 여기는 너무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전에 동료들을 만나면은 지속협이 굉장히 좋은 조직이다. 그렇죠? 얼마나 유연하고 창의적이고, 그렇죠?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그거에 대한 가치를 요즘 우리 동지들은 다 알고 있을까? 근데 이제 자기가 나의 당면한 현실에 대한 가치는 또 누구나 잘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게 저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쨌든 가장 광범위하게 합의한 사회적 가치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일상의 숙제로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에 한편은 감사하기도 하지만 요즘같이 코로나 위기, 기후 위기가 있을 때는 너무나 괴로운 거죠. 내가 과연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한 기여뿐만 아니라 나의 활동 영역에서 같이 우리가 협력하면서 하고 있는 이 주체들에게 나는 과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근데 저는 여전히 늘 그렇게 그런 고민을 이제 하면서도 늘 마음에 남는 생각은 뭔가를 이제 만들어서, 그쵸? 만들어서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런 시도에 내가 참여하는 것. 저는 이제 그것 이외에 다른 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늘 하게 됩니다.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도 한 50여 개의 지방정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50개의 지방정부들이 이클레이를 보는 눈은 다 다르고요. 이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라고 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너무나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더 자주 같이 고민을 나누면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에서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는 이클레이 50개의 회원 지방정부를 가급적 관심 그룹별로 어떻게 요거를 네트워크를 묶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찾은 답은 지방정부는 공적 주체이고 정책을 이행하는 주체이니까
같은 정책에 대해서 특별한 고민을 가진 주체들끼리를 좀 묶자. 근데 묶는 규모가 10개, 20개의 지방정부가 아니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생태교통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생태교통 정책을 가장 고민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후와 에너지를 주요 이슈로 갖고 있으면서 뭔가 혁신적인 정책 내용을 갖고 열심히 바꾸려는 대표적인 지방정부가 어디예요? 그럼 여기. 저는 그 단위는 5개 이내여도 좋다. 3개에서 5개. 그래서 올해 모빌리티, 교통과 관련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름을 리드라고 붙였어요. 리드 시티. 그래서 M 리드, 모빌리티 리드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려면 이제 시장님 서명도 받아가지고 우리는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니까 거기까지 설득하는 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되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랑 잘 만나는 틀이 이제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공공 녹색 구매와 관련된 그 사업을 하면서 이 틀이 하나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생물 다양성, 그렇죠? 에 관련된 리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시도들을 좀 이제 해나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 고민은 이게 고민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제 강박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전히 무언가 구체적인 행동, 그 다음에 시도를 하지 않으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변화는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지방의제 21의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들었던 얘기가 지역의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렇죠? 지역의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갈수록 문득 정말 그런데 왜 이거를 더 중요하게 나는 생각하지 않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클레이는 나름대로의 국제 네트워크니까 이제 유엔에서 한 결정 이런 내용들이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요. 늘 하는 얘기지만 유엔에서 아무리 중요한 결정을 하면은 뭘 합니까? 아무리 굉장히 중요한 석학이 너무나 역량 있는 정치 지도자가 선언을 한다고 무엇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결정들이 얼마나 이 지역에까지 잘 안착할 수 있고 그런 결정과 메시지들이 어떻게 지역에서의 작은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저는 여전히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주체는 분명하게는 사람이다. 그리고 도시에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광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다. 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같이 그래서 더 늘 이제 생각하면서도 계속 스스로도 감동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지구적 지속가능성은 지역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 지구적 지속가능성 큰일이고 큰 위기인데 이거를 이루는 길은 우리 집 앞에 골목을 통해서 신장로를 통해서 그리고 세계로 이어져 있다. 저는 이 말을 좀 중심에 두고 우리가 서로 같이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파트너들을 좀 많이 만드는 과정,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렇죠? 파트너들과 함께 질문하고 얘기하는 과정, 이거에서부터 늘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같이 힘을 좀 더 합하면서 이 위기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의 폭을 좀 넓힐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